에피의 등장. 잠깐 그냥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사일러스 마너와 god프리 캐스의 삶은 에피의 계기로 그 형태가 극명히 달라진다. 여기 이제 제가 그 코멘트 써놓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극명히 달라진다. 어떻게가 들어가면 더 좋아요. thesis,는 그러니까 주제 문장은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써보면서 알겠지만 특히 나중에 페이퍼를 쓴다거나 긴 글을 써보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자기 생각을 핵심적으로 쓰는 표현하는 문장을 쓰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쓰면서 생각이 발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글을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제일 마지막으로 와서 손보는 게 thesis 문장이에요. 제일 먼저 쓰기 시작할 때 어딘가에선 출발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괜찮아요. 시작할 때는. 하지만 다 쓰고 생각이 정리된 다음에 다시 와서 항상 마지막으로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짧은 글 쓰기에서는. 만약에 여러분 페이퍼를 쓰고 있다면 서론 끝부분에 아마 thesis statement가 들어갈 거예요. 그 문장은 항상 가장 마지막에 손보는 문장이어야 돼요. 가장 정제된 나의 생각을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정갈하게 표현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는 지금 시도는 참 좋았어요. thesis,로 주장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으면 극명히 달라진다 그러면 어떻게가 당연히 따라 나오는 질문이잖아요. 그것까지 넣어주면 좋아요. 때로 저도 옛날에 학부 때 그랬는데 내가 할 얘기를 첫 문장에 다 해버리면 그 다음엔 무슨 말을 쓰나. 네. 그래갖고 일부러 이렇게 막 이거 봐라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마지막에 내가 그래서 나는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 이렇게 쓴 적이 저도 많았어요. 선생님들 항상 이 마지막 문장을 앞으로 올려라 계속 그러셨거든요. 저도 이제 다른 글을 읽을 때는 왜 그런지 알겠어요. 그걸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랑 이 다음에 읽히는 게 달라요. 이제 보세요. 그 주제 문장이 있긴 있는데 아직 명확하게 방향성을 우리한테 주진 않았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마너의 경우 교회의 돈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살던 마을을 떠나 작은 농촌 라발로로 이주해 매일 배틀 앞에 앉아 일을 하며 15년간 묵묵히 일만 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써놓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줄거리 정리는 불필요 이렇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 아래 이렇게 난 읽었다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를 왜 우리가 다시 한번 줄거리를 읽고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제문에서 그걸 힌트를 안 줘서. 그래서 그냥 줄거리가 돼버려요. 줄거리 요약이. 주제문이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냥 진짜 줄거리를 요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는 그냥 단순히 줄거리 요약이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통해서 godfrey는 이렇게 반응하고 사일러스 마너는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가고 싶은 것 같은데 앞에 그게 없으니까 읽는 동안 내내 이거 나도 아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분석적 글쓰기를 할 때 항상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주제문을 엄청 신경 쓰셔야 돼요. 그 프레임이라고 그러거든요. 틀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나머지는 그냥 줄거리 정리가 되는 게 왜냐하면 독자로서 우리가 읽으면서 이걸 왜 나를 위해 정리해 주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도 아는 얘기인데 사일러스 마너 줄거리는 알잖아요. 우리 다 읽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뒤에 가면 이제 맨 마지막에 가면 조금 더 인간성이 무너지고 결국엔 거프리 자신에게 해가 되어 돌아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네, 앞에 이게 거프리에 관련된 결론이고요. 저 중간에 보면 사일러스 마너에 대해서 나름 아이디어를 정리해놨어요. 그 안에 오래 숨어있던 따뜻한 마음과 인간에 대한 신뢰가 되살아나기 시작하라는 조짐을 보이고 더불어 공동체의 관계 회복을 꾀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다만 위치 성정을 전체 글 오거나이즈를 조금 비효율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물론 이제 저는 선생이고 여러분 학생이니까 배우는 중이니까 찾아서 보고 여기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다른 글쓰기를 할 때는 이렇게 기다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독자들이. 앞에 제일 나의 가장 한방 나의 가장 좋은 생각을 앞에 딱 터트려 놓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 결과에 이르게 됐노라 라고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 글쓴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리스폰스 페이퍼를 나중에 가져갈 때는 혹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커멘트는 바뀌면 되겠군요. 중간고사 커멘트를 받을 때 줄거리 이렇게 돼 있으면 되게 그게 제가 네가 왜 요약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거가 꼭 없어져야 될 경우도 없진 않지만 대부분은 그런 경우예요. 아시겠죠? 혹시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거나 이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하면 언제든지 지금 손을 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물론
오피스 아워 때 와서 해결해도 되는데 그러면 일단 이제 나만 안다는 부작용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다 그렇게 해결하려고 그러면 오피스 아워가 너무 붐비더라고요. 우리가 반이 크다 보니까. 그다음에 네, 이거는 사실 되게 잘 쓴 글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굿도 써놓고 interesting도 써놓은 거 보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요걸 한번 보세요. 에페는 챕터 12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에페는 godfrey와 그의 숨겨진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챕터 12에서 13에 걸쳐 에페는 사일러스 마르너와 godfrey라는 서로 다른 사람과 만나게 된다. 하지만 그 둘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서로 다른 성격만큼 에페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 이게 고등학교까지는 대학교도 좀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인 글쓰기에서 서두를 여러분 하는 게 연습이 돼 있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바로 주제문으로 딱 때리고 시작할 때 멋이 없는 것 같은 거죠. 좀 이렇게 우아하게 멋있게 시작하고 싶은 제가 미국에서 글쓰기를 가르칠 때 미국 대학생들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꼭 인류 역사의 시작점부터 The beginning of human history 항상 그렇게 시작해서 정말 꼴보기 싫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은 뭔지 저도 알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멋있는 시작 있잖아요, 여러분. 나의 글이 중요한 이유를 대고 싶은 마음에 약간 크게 넓게 시작하는 게 사실 고등학교까지는 그런 글쓰기를 연습을 하기도 해요. 또 그게 나쁜 글쓰기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원하는 분석적인 글쓰기에는 맞지 않는 형태라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물론 그렇게 막 이렇게 대중 없이 인간 역사의 시작점부터 이렇게는 시작 안 했어요, 당연히. 근데 에피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앞에 두 줄은 인트로라고 제가 써놓고 짧은 글에는 불필요라고 썼어요. 한 문단 쓸 때는 인트로 부분이 필요 없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제 생각에는 학부 때 쓰는 페이퍼에서는 이런 시작은 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정도 시작을 하려면 적어도 8장은 넘어가야지 되지 않나. 전체 글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한 문단을 쓸 때는 최대한 효과적인 효율적인 글쓰기를 한다고 볼 때 그냥 바로 딱 시작하세요. 더구나 저는 이제 질문을 던진 사람이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독자를 준비시켜 줄 필요는 없어요. 네. 바로 딱 시작하셔도 돼요. 문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뒤에 가면 정말 이렇게 딱 제가 이렇게 막 굿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잘 쓴 글이지만 건드리기 무서워서 그냥 볼게요. 뒤에 가면 생각이 더 정제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글을 더 딱 마무리 지어서 단정하게 완벽하다 이런 느낌, 활용 정점을 하려면 다 쓴 다음에 와서 앞에를 지우고 주제문을 다듬어서 핵심을 딱 던졌으면 그러면 이제 저는 더 손볼 것이 없다. 하산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그 주제문의 예예요. 아이의 등장에 대한 사일러스와 godfrey의 다른 반응은 앞으로 그들이 보일 내면적 변화를 보여준다. 라고 했어요. 뭐가 다른지 보이셨어요? 그냥 다르다라고 시작하면 설명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다고 하든지 그 다른 것에 의미를 부여하든지 내가 봤을 때 이런 다르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그 다른 게 보이는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내면적 변화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다른 내면적 변화를 보일 거란 얘기죠, 한마디로. 저기 인용도 참 잘 지적했고요.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봤던 그 16년 뒤에 godfrey가 그 멀리의 얼굴에 주름 하나까지도 기억했다는 걸 딱 잡아서 그걸 그 이유로 된 거예요. 앞으로 보여줄 변화의 징후가 이 차이점이, 시발점이 다른 곳에서 반응이 다른 것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래를 이미 화자가 미래의 일을 예견하는 듯한 글을 써놓은 걸 잡아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건이 영향을 두고두고 미칠 것임을 보여준다. 라고 딱 하면 이제 설득이 확 되는 거죠. 맞네.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글쓴이들 혹시 조마조마하면서 창피하지 않도록 잘 쓴 글들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금 더 어떻게 조금 더 마무리하면 더 완벽해질 수 있는가를 보는 거니까 이거는 또 제가 잠깐만요. 여기 저 처음 문장 보고 가슴이 막 뛰었어요. 어머 이걸 잡아내다니 그러고
여기 이게 이제 화자가 말하는 횡우는 그들이 믿는 법이 아닌 그들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모든 인간이 믿는 신이다. 여기 인용 방식은 약간 이제 또 그 개선의 여지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favorable chance가 행운이 favorable chance였는데 그거는 띄고 이렇게 뒤에만 인용을 달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왜 저희 가슴을 뛰게 했냐면 우리가 읽은 부분이 아니었어요. 전에 읽었던 부분이었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행운이잖아요. 그리고 godfrey 우리가 불운이다 행운이다 godfrey랑 사일러스 마르너한테 에피가 나타난 게 행운이냐 불운이냐 얘기했었어요. 근데 우연히 어쨌든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화자가 미리 얘기해 놓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되게 꽤 중요한 울림을 지니게 그거를 기억해서 잡아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심장이 뛰었어요. 어머머머머. 완전 흥분했어요. 너무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작품의 맥을 그럼 볼 수 있거든요. 앞부분 해놓은 얘기를 기억해서 뭔가 격언처럼 얘기를 해놨지만 사건을 통해서 그게 구현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작가가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우연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지를 딱 그러면 꿰뚫어서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흥분했는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점은 이걸 잡아낸 거는 너무 잘했고 그게 이제 에피가 등장한 게 둘 다 행운 혹은 찬스의 작용이고 두 경우 다 favorable하게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를 잘 잡았어요. 왜냐면 godfrey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실. 얼마나 그 처리가 안 돼서 힘들었던 옛 비밀 결혼을 처리하고 새 삶을 향해 나갈 수 있으니까 본인 좋아하잖아요, 사실. 사일러스 마르너도 우리가 보기에 삶이 훨씬 나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두 개가 행운의 작용이다. 박수를 치는 거죠. 그거 이제 조금 아쉬운 건 근데 뒤로 와갖고 그래서 행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혹은 뭐 행운이란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인간이 반응하는 게 문제라든지 뭔가 거기서 이제 이걸 연결한 너무 멋있는 연결을 했으니까 끌어내서 자기 해석을 쫙 뽑아냈으면 이제 저는 이제 페이퍼 써라 아마 어디 발표하자 아마 이랬을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좀 안 했어요. 그거 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근데 작품 전체에 자기 해석이 있어야 되거든요. 조금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건 너무 멋있었고요. 이 뒤에는 보면 그래서 이제 정리해주고 그냥 끝나요. 이렇게 해서 에피를 두고 만원 세가록을 맞이할 생각하고 godfrey는 낸시와 결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뭐로 끝난 거냐면 observation, 그냥 관찰로 끝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몇 문장 더 붙여서 이렇다는 것은 그래서 정말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찬스가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찬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서 자기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보여준다라든지 아니면 사실은 찬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어떻게 사는가 자신의 도덕관이 더 중요하다 라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뭔가 이걸 연결시켰으니까 그 연결해서 자기 의미, 자기 해석,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나는 이 작품을 이렇게 읽었다는 게 나오면 이제 완벽한 거예요, 정말. 그런 것들을 주로 문학 비평가들이 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작품을 전체를 관통해서 읽어내는 힘을 키운 사람들이,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해요. 근데 어쨌든 이건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게 힘든 일이라고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이 이걸 해야 되겠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다만 한 번 더 볼 때 여러분이 다 한 번 더 볼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억해 놓으면 여러분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정말 하시고요. 그러면 할 수만 있다면 최고예요. 여기서 뭘 봤냐면 한 단어라고 제가 써놨죠. 그러니까 반응이 다른 거를 요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봤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주자면 관찰이 되거나 요약이 되기가 조금 그럴 위험이 조금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틀을 선명하게 주지 않을 경우. 그리고 짧은 글일 경우는 또 길어질 염려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 때문에 한 문단을 쓰고 있다면 줄거리로 하고 시간이 없어서 끝났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저는 이제 줄거리네 이렇게 해버리면 안타깝잖아요. 그런 걸 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단어에 하나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이 한 건 잘하는 The Marvel. 마르너가 아이를 처음 보고 Marvel이라고 표현했다. Godfrey는 Object, Operation from the Hidden Life, The Object. 그 느낌이 딱 오잖아요. Marvel과 Object는. 그죠? 그래서 빵!
빵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두 사람의 반응이 얼마나 다른지를 단어 하나들을 사용된 단어를 잡아내서 이거 봐라. 여기서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주장이 표현된 작은 단위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장을 내가 이 작품을 이렇게 읽었다는 여러분의 해석 방식을 효과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을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알려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게 하나 좋은 방법이에요. 이걸 이제 얘기해놓고 예, 그건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제 부작용이 약간 있어요. 제가 여러분 중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1학년들을 가르칠 때 몇 번 이렇게 단어 하나를 잡아서 그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그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 잘했는데 가끔 오해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단어 하나를 잡는다는 건 아무 단어 하나 잡아서는 당연히 안 돼요. 그죠? 이거를 할 수 있으려면 엄청나게 꼼꼼하게 읽었다는 게 뒷받침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꼼꼼하게 읽었고 내가 읽은 해석이 이 단어에서 혹은 이 구문에서 이 표현에서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확신이 섰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꼭 이만큼 꼼꼼하게 안 읽고 이만큼 내가 이 작품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읽었다. 나는 이 작품을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자기 읽기가 쓰지 않은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무슨 부작용이 생기냐면요. 아무 단어나 대고 이걸 봐라. 중요하지? 그리고 끝나면 독자 이 뭔데 왜 이 단어가 뭐 어때서 안 하니만 못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여러분이 다 이 읽기를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읽고 살러스 마너에 대해서 이런 작품이다라는 자기 이해가 확실하게 선타 상태에서 작품에 대한 글을 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혹시 내가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일단 이해를 하는 게 먼저고요. 이해가 정 안 되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아까 봤지 그렇게 훌륭한 예는 아니지만 차라리 요약 정리를 하는 게 더 이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 단계로 올라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 단어나 대강 보기에 중요한 것 같다고 잡아서 쓰면 오히려 효과적으로 내가 얼마나 이해를 못하는가가 드러나요. 잘못 잡았으니까 단어를. 그리고 그 단어에 대해서 전혀 딴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단어를 잡는 테크닉을 배우라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14, 15, 15가 엄청 짧아서 좋으셨죠? 생각보다 짧게 끝나서. 14부터 잠깐 볼게요. 제일 앞부분에 이제 멀리가 불황아, 거지로 연고 없는 시체로 그냥 묻혔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첫 번째 문단의 제일 마지막 문장에 근데 이렇게 그렇게 잊혀질 일이 아니다. 혹은 그렇게 우리도 잊으면 안 된다. 적어도 독자는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But the unwept death, which to the general lot seemed as trivial as summer shed leaf, was changed with this force of destiny to certain human lives that we know of, shaping their joys and sorrows even to the end. 이게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살러스 마너도 그렇잖아요. 기억이 돌아와요. 과거를 끊어내고 우리가 옛날에 그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처음 부탁했던 글쓰기 중에 하나가 과거가 가지는 역할, 과거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죠? 항상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과거가 된다 할지라도 여기 나오지만 앞으로 일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나와요. 별일 아닌 것 같이 보였지만 이 죽음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Even to the end, 마지막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강조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살러스 마너의 처음 일어나는 일부터 나오죠. 여기 여러분이 이미 많이 얘기해줬지만 여기서 이제 더 본격화되기 시작. 에피의 좋은 영향력. 에피가 살러스 마너를 그 공동체로 끌어내는 공동체 일부분으로 합류시키는 그 영향력이 이제 보다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Salus Marno's determination to keep the trapped child was matter of hardly less surprise than iterated talk in the village and the robbery of his money. 도둑 맞았다는 것만큼이나 사람들이 놀랐고 얘기를 많이 반복적으로 한 거죠. That softening of feeling toward him which dated from his misfortune, that merging of suspicion and dislike in a rather contemptuous pity for him as lone and crazy, was now accompanied with a more active sympathy, especially amongst the women. 그죠? 처음에는 그 훔쳤다니까, 도둑 맞았다니까 약간 안 됐다. 경멸 섞인 동정심이었어요. 그죠? 도둑 맞았을 때 나타났던 반응은.
에휴 그 반쯤 미치고 외로운 것이 도둑 맞았다니까 에이구 그러니까 그렇게 사니까 그렇지라는 마음 한편 안 됐다는 마음 한편 이랬다가 이제 active sympathy 필이랑 sympathy랑 다르게 쓰인 거 보이시죠? 문학 공부를 하면서 영어 공부에 도움이 생각보다 바로는 안 될 수도 있으나 이런 문장들이 기억에 나면 이제 여러분의 깊은 보다 단단한 영어 실력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필이랑 sympathy랑 이렇게 달라요. Especially amongst the women. 아기를 키워본 여자들이 당연히 이제 더 마음을 열고 다가온다는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지난번에 낸 그 리스폰스 페이퍼에서 여러분이 여러 사람이 얘기해 줬어요. 그 살러스 마너가 돈이랑 아이랑 계속 헷갈리거나 돈이 가고 애가 왔다라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계속돼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여러 사람이 잘 지적해 줬듯이 돈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것. 그 아이가 가지게 될 앞으로의 사일러스 마너의 마음에 있어서 중요성을 그걸로 잘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계속 나와요. 여기 보면 Yes, says Silas meditatively. Yes, the door was open. The money is gone. I don't know where, and this has come from I don't know where. 이게 이제 그 사일러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연관성인 거죠. 문이 열려 있었고, 돈은 가고 애는 왔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근데 이게 여러분도 이제 보셨겠지만 이 유사점, 비유, 돈과 아이의 비유가 처음엔 유사점에서 시작하는데 나중에 강조하는 건 화자가 강조하는 건 차이점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래요. 차이점을 강조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사일러스 마너가 여기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우리 요새는 이제 남자들이 육아에도 많이 남자들도 육아 휴직하라 한다 할 수 있다 그러고 뭐 이래서 그렇게까지 낯선 일은 아니지만 엄청 이상한 일임을 여러분 감지하셨어야 돼요. 예. 혼자 산 독신 노총각이 독신남이 그것도 그냥 평범한 독신남이 아니라 막 고립돼서 영 이상했던 남자가 애를 보살피겠다, 직접 보살피겠다 하는 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얼마나 특이한 일인지 듣도 보도 못한 일인 거예요, 이 사람들.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보면, 그러니까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미세스 웬더비 친절하신 분이고 아기를 잘 키운 분이라고 또 나와요. 그냥 이제 게으른 엄마 말고 아기를 잘 보살피고 잘 키운 엄마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이 와서 직접 자기가 봐주겠다고 하는데도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요. But I want to do it myself. 그 심지어 옷을 처음 갈아입히고 목욕시키고 처음 갈아입히는 그때도 내가 직접 하겠다. But I want to do it for myself. Elsie may get fond of somebody else and not fond of me. I've been used to fending for myself in the house. I can learn. 배워서 내가 직접 하겠다. 내가 내 생활을 혼자 해와서 내가 할 수 있다. 배울 수 있다. 내가 하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일러스 마너가 돈에 보였던 거와 비슷한 약간 그 집착적인 면이 보이는 게 나를 좋아해야 될 텐데 이게 좀 있어요. 그죠? 애가 딴 사람을 보살피면 딴 사람을 더 좋아할까 봐. 나를 제일 좋아하게 만들려고 내가 보살피겠다. 요 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널리 웬드롭이라는 부인이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렇게 총명한 부인이 아닌 걸로 나와요. 그죠? 그 뭐 종교적인 지식도 별로 없고. 근데 갈수록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사람이 따뜻한 사람처럼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나와요. 애를 그냥 좋아하고 잘 보살필 뿐만 아니라 사일러스 마너의 마음을 알고 그거를 딱 위로해줘요. See there, said Dolly with a woman's tender tact. She's fondest of you. She wants to go over your lap. I'll be bound. Go then. Take her, Master Marner. You can put the things on, and then you can say, as you've done for her from the first of her coming to you. 마음을 딱 알아줘요. 봐라, 아기가 널 제일 좋아하네. 그리고 네가 그럼 갈아입혀라. 옷을 입혀라. 그러면 네가 나중에 제일 처음부터 네가 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다. 사일러스 마너가 이 아이의 가지고 있는 애착을 강력한 애착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직 집착에 가까운 애착을 이걸 또 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바뀌는지 사일러스 마너가 약간 에피에 관한 지금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게 해줘요. Marner took her on his lap, trembling with an emotion mysterious to himself as something unknown drawing on his life. Thought and feeling were so confused with them that if he had tried to give them utterance, he could only have said that the child was come instead of the gold.
예, 여기서 이제 살러스 마너가 아이와 돈을 연관시키는 게 살러스 마너에게서는 어떤 의미인지가 나와요. 설명이 안 돼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에 따르면, 그죠? 그러니까 정말 돈 때문에 왔다라고 믿는다기보다 돈 대신에 받았다 아이를 예를 들면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살러스 마음에 있는 거는 나는 돈은 잃었지만 이 아이를 얻었구나 하는 기분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잘 지적해 줬듯이 돈 대신에 지금 사랑이 향한 곳인 거죠. 살러스 마너가. That the gold had turned into the child. 돈이 애로 바뀌었다. He took the garments from Dolly and put them on under her teaching, interrupted of course by baby's gymnastics. 근데 바로 돈이 애로 바뀌었다라고 하고 바로 애가 돈이랑 얼마나 다른지가 나와요. 애를 옷을 입혀야 되고요. 애 옷을 입히는데 애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막 이상하게 해갖고 체조하듯이 이상하게 몸을 막 비비 꽂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방해를 받았어요. 그냥 가만히 그 수동적인 것도 아니죠. 그냥 돈은 물체니까 그냥 살러스의 마너의 만짐을 당하던 돈과는 다른 거예요. 반응하고 반항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면 얼마든지 애를 봐주마. 이게 여러분 저도 이걸 여러 번만 할 때 한 2학년 때였나 3학년 때 저도 처음 읽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되게 이쁜 얘기다 이렇게 읽었어요. 그 애를 키우고 나니까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그 dolly가 애를 봐주마 그럴 때 어머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나 이렇게 애 보는 게 힘들거든요. 특히 자기 일을 하면서 사일러스 마너처럼 직업 싱글 데디잖아요 지금. 애 보면서 돈 벌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서 엄청 이 dolly 아줌마가 고마운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 마너가 아이를 이렇게 혼자 케어하겠다는 게 얼마나 큰 헌신인지가 더 느껴졌어요. 쉽지 않거든요 정말. 여기 보면 너 일 나가야 될 때요. 바깥에 멀리 가야 될 때 애 봐주마. 언제든지 네가 힘들 때 봐주마 그랬더니 But she'll be my little one, said Marner rather hastily. She'll be nobody else's. 이 소유권이 넘어갈까 봐. 약간 아직 소유권 개념이 있어요. 그죠? 소유권이 넘어갈까 봐. 내 애기다 라고 강조해요. 그랬더니 dolly 씨가 참 좋은 분이라는 게 그 불안해하는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달래줘요. No, to be sure, you will have a right to her if you are a father to her and bring her up according. 네가 아빠인 것처럼 네가 너의 것이다. 네가 그 아이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 Father 나왔어요. 그리고 그죠? 사일러스 마너가 father 역할을 한다고, 아버지 역할을 한다고. 그리고 이제 놀라운 변화가 또 나오죠. dolly는 이제 그 우리가 봤던 랜턴 야드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온 삶을 신앙에 맞춰서 편집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죠? 문화의 일부로 교회를 가끔 가서 이제 하는 사람인데 절기 때마다 가고 뭐 이 정도의 사람인데 어쨌든 이제 dolly 생각에는 나쁜 일들로부터 지키는데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는 게 유아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면역 주사 맞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봤지만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근데 사일러스 마너를 교회로 이끌어내려고 그런 게 크리스마스 때 한번 가자고 그랬는데 사일러스 마너가 요동을 안 했잖아요. 이번에는 가죠. 여러분 보면서 미소를 지으셨나요? 여기 보면 가는 이유가 딱 나왔어요. But I want to do everything as can be done for the child, and whatever right for it in this country, and you think are doing good, I will act according if you tell me. 여기 잘못 너무 앞부터 잡았군요. 애를 위해서라니까 가요. 그죠? 아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라니까 가요. 벌써 아버지예요. 그죠? 사일러스 마너가 아이를 사랑해, 애가 사일러스 마너한테 와서가 아니라 사일러스 마너가 애를 가지고 싶어 해서가 아니라 권리를 주장해서 남들이 네 애다라고 인정해줘서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걸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벌써 아버지예요. 그 모습이 벌써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죠.
애가 근데 여러분 이거 여기서 좀 이상하다고 느끼셨을지 애가 2살이라고 나오거든요. 애가 이름이 없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거트프리가 애기 이름을 몰랐을까요?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적어도 엄마는 애를 부르는 이름이 있지 않았을까요? 새로 이름을 부여받은 거예요. 새로 시작한 거예요. 사일러스 마이너의 아기로. 그리고 이름을 주면서 사일러스 마이너가 아버지가 되는 거죠. 네. 그 전에 아버지 관계가 정말 끊긴 거예요. 새로 이름을 부여받았으니까 2살인데. 그리고 유아 세례도 같은 맥락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거거든요. 유아 세례 받으면서 사일러스 마너도 그 자리에 가죠. 사일러스 마너는 자기는 되게 괴짜로 은둔자로 살았지만 아이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으면서 시작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일러스 마너도 공동체의 일부가 되죠. 이제 103페이지인데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돈과 아이의 유사점에서 출발했으나 다른 점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화자가 이 19세기 소설의 특징인데 여러분 요새 소설을 좀 읽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렇게 설명 안 해줘요. 친절하게. 알아서 알아먹어라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제 19세기는 일일이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이거를 좀 길어서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막 골라서 읽어달라고 그럴게요. 어디서부터 읽으면 되냐면요. 대조가 나오죠. 아이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연결 링크를 만들어서 점점 더 만들었다. 그죠? 그 여지까지는 이제 더 좁은 고립으로 몰려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골드가 드디어 나와요. 여기서 또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미래를 꿈꾸게 하는 거죠. 보셨어요? 에피가 자라서 자기가 보는 다른 가족들처럼 자기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그런 가족이 되었을 때를 기대하면서 바라게 하는 거예요. 미래가 생겼어요. 그저 돈만 하던 사일러스 마너, 밤에 돈 세는 거, 돈이 늘어나는 것 요것만 바라던 딱히 돈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도 없었잖아요. 사일러스에게 앞으로 내다보는 바라는 미래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일만 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봤던 그 곤충의 이미지, 그죠? 앉아서 몰래 계속 시를 짜고 있는 그것과 그 일에서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에피는. 그리고 별거 아닌 거에도 조이를 느끼게. 왜냐하면 애가 보고 즐거웠으니까. 그래서 사실 같이 어떻게 보면 사일러스는 비슷한 정도의 집착을 보이고 있을 수 있으나 아이를 사랑한 것이 얼마나 사일러스 마너에게 훨씬 나은 일인지, 비교도 안 되게 좋은 일인지가 보여요. 그죠? 돈을 사랑했던 것과 아이를 사랑하는 것. 돈 대신에 애가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늘 땅 차이인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분. 그리고 이제 아까 미래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사일러스 마너가 앞을 내다보면서 기대할 게 생겼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뭔가 배우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해 해준 거를 알고 감사하고 나와 관계를 맺게 되면 이라고 앞을 내다보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또 나오는 게 우리 처음에도 봤지만 죽었던 여동생을 떠올리면서 과거가 돌아오기 시작했죠. 여기도 또 나와요. As the child mind was growing into knowledge, his mind was growing into memory.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삶도 차단하고 과거의 삶을 차단하니까 생각는 일이 미래도 차단됐었어요. 그저 금화만 만지는 것이 삶의 전부였는데 미래를 바랄 게 생기고 더불어 과거도 돌아와요. 그죠? As her life unfolded, his soul, long stupefied in a cold, narrow prison, was unfolding to and traveling gradually into full consciousness. 영혼이 제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잠깐 dad 보이죠? 이제 아버지랑 아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그리고 이제 이 아래 가면 이제 에피가 사고를 치는 얘기가 나와요. 애기가 엄청 똑똑한 애예요, 여러분. 3살짜리가 우리 아들은 못하던데 가위질 해갖고 잘라갖고 도망가서
즐겁게 놀았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벌을 줘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그게 애가 사이러스 마너의 일을 방해해서 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에피가 위험할까 봐 벌을 줘야 되겠다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걸 되게 강조해서 표현해요. 사이러스 마너가 느끼는 그 사랑하기 때문에 느끼는 갈등. 애를 벌 주기는 너무 힘들고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벌 주긴 너무 힘든데 내비 두자니 애가 위험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벌을 주느라고 석탄 헛간에 넣는데 애가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즐거워했죠. 하나는 일단 애가 얼마나 때묻지 않았는가도 보이고 두 번째는 애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겁날 일이 없는 거예요. 혼나본 적이 사이러스 마너가 혼내본 적이 없는 거죠. 그게 혼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포기하죠 사이러스 마너가. 요새 얘기하는 그 딸바보 아버지가 됐어요. 그 일화가 나온 다음에 이제 107페이지에 가면 동네 어디든지 애를 데리고 다니는데 두고 가기가 싫어서 얼마나 사이러스 마너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도 바뀌었는지 나와요. But now Saulus met with open smiling faces and cheerful questioning as a person whose satisfactions and difficulties could be understood. Everywhere he must sit a little and talk about the child and words of interest were always ready for him. 사실은 커뮤니티가 많이 바뀐 건 아닌 게 공동체가 많이 바뀐 건 아닌 게 사이러스 마너가 왜 애초에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냐면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배 짜는 사람, 묵감 짜는 사람이 이제 특이한 직업이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희한하다, 돌아다니는 직업이고 이러니까 이렇게 돼서 거기서 출발한 거가 있었는데 사이러스 마너가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직업, 아빠라는 직업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고 이게 그 fellow human being이 된 거죠. 인간으로서의 동질감을 느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미소 짓고 반가워하고 그다음에 항상 애를 위해서 관심 있어 하는 거예요. 배 짜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충고를 할 수가 없지만 애 키우는 일에서는 누구나 다 한마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러스 마너 쪽의 변화가 더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공동체가 바뀌었다기보다 사이러스 마너 쪽의 변화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말 드라마틱한 우리도 받고 리스폰스 페이퍼에서 누가 정말 잘 써줬어요. 처음에 애들이 왔을 때 쫓아내던 사이러스 마너가 에런을 보고는 희미하게나마 받고 그 다음에 에피는 끌어안고 먹이고 입히고 그랬다. 그 차이가 드라마틱하게 보여준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또 나와요. 드디어 에피를 데리고 다니니까 No child was afraid of approaching Silas when Epi was near him. 애들이 다가오는 걸 아무도 겁내지 않아요. There was no repulsion around him now, either for young or old, for the little child had come to link him once more with the whole world. 드디어 아이가 사이러스 마너를 연결시켜줬기 때문에 어린이나 늙은이나 사이러스 마너한테 다가오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There was love between him and the child that blended them into one. love의 역할을 보세요. And there was love between the child and the world. From men and women with parental looks and tones to the red ladybirds and the round pebbles. 애가 세상을 사랑해서 신기하니까. 여기서 이제 돈이랑 차이가 나와요. 돈은 사랑을 되돌려주지도 않았고 사이러스 마너를 갇히게 만들었어요. 돈을 사랑했어요. 나름 애착을 가지고 있었죠. 아이를 사랑할 때 이 사랑은 확대돼요. 사이러스 마너가 에피를 통해서 에피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세상과 연결돼요. 그죠? 그죠? 그리고 Silas Marner began now to think of Raveloe life entirely in relation to Epi. She must have everything that was good in Raveloe. And he listened docilely that he might come to understand better what this life was, from which for 15 years he had stood aloof as from a strange thing wherewith he could have no communion. 또 더 나은 게 이제 에피한테 좋은 걸 주고 싶어서 세상에 그 마을에 더 적극적으로 연관을 맺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아래 가면
And now something had come to replace his hoard, which have a growing purpose to the earnings, drawing his hope and joy continually onward beyond the money. 돈과 아이와의 비율을 계속 정말 잘 써먹고 있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로 이제는. In old days there were angels who came and took men by hand and led them away from the city of destruction.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이 마지막 문단? We see no white-winged angels now, but yet men are led away from threatened destruction. A hand is put into theirs, which leads them from forth gently toward the calm and bright land, so that they look no more backward, and the hand may be a little child. 이거 뭐 allusion이 있거든요. 성경에 있었던 성경에 나온 어떤 유명한 일화를 암시하고 있어요. 그거랑 비교해서 이해하셨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안 되는 그런 상황 혹시 여러분 아는 거 있으세요? 성경에서 도시가 망하는데 천사가 망하는 도시에서 이끌어냈어요.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그 천사의 손이 우리는 더 이상 천사를 보지 못하지만 때로는 아이가 그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 창세기인가? 창세기였던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얘기에 지금 allude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성경에 나오는 일화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됐을 때 롯이 그 의인이라서 걔와 걔네 가족을 살리려고 천사가 와서 걔네들을 이렇게 이끌어냈는데 경고하기를 뒤돌아보지 말라. 왜냐하면 망하는 도시에 대해 미련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롯의 부인이 뒤돌아봐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다. 는 게 그래요. 그래서 그게 전설로도 나와요. 그게 약간 얽혀서. 근데 어쨌든 그래서 사해에 왜 소금 많고 그런 게 그게 그래서 그렇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민간 전설과 이렇게 약간 합쳐서. 근데 어쨌든 그게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지금 그거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사일러스만은 그냥 살고 있었잖아요. 돈을 좋아했다고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익숙해 있던 사람이었어요. 별로 다른 거에 대한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화자가 보기에 그 길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거기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정말 스펙타클한 그 멸망의 길이었다고 지금 암시가 된 거예요. 그 길로 가고 있는 걸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끌어내서 심지어 뒤돌아볼 필요도 없이 아쉬움, 미련을 가질 필요도 없이. 근데 그 손이 이렇게 환상이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흰 날개를 가진 그런 천사가 아니라 The hand may be a little child. 아기 손, 에피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일러스 만화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는데 정말 이 하늘의 도움으로 어린 아이 에피를 통해서 그 길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살기 좋은 땅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사일러스가 정말 멸망할 뻔했는데 인생이 희망이 없이 그대로 소멸할 뻔했는데 간신히 살았다는 얘기죠. 에피 덕분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저도 예전에 몹시 사랑했던 이렇게 짧은 장으로 써주면 모든 장 이렇게 썼으면 얼마나 좋아 막 이러면서 15장이에요. 그리고 파트 1의 1부의 마지막 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짧지만 사실 가볍게 보고 넘길 장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2부로 넘어가거든요.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다 봐서 알겠지만 godfrey 얘기예요. 우리가 사일러스 마너가 어떻게 아버지 역할을 하는지 봤어요. 여기 그리고 여러분 15장 마지막에 father's duty로 끝나요. 우리가 또 다른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대해서 잠깐 봤었어요. godfrey와 스퀘어 캐스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봤죠. 한번 그 father's duty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단어로 끝난다는 건 모든 약간 마지막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there was one person, 그래서 마치 모르는 것처럼 godfrey 얘기를 이렇게
의문스럽게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지적했어요. 거트리의 비도덕성. 사실 본인 생각보다 더 도덕성이 안 좋음을 예, 얘기를 잘 해줬었는데 여기도 나와요. Was he very uneasy in the meantime at his inability to give his daughter her birthright? I cannot say that he was the child who's being taken care of and would very likely be happy as people in humble stations often were, happier perhaps than those brought up in luxury. 이게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쵸? 부자라고 꼭 행복하란 법이 있나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 겉프리가 하는 생각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 겉프리가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는가? 안 불편했대요. 그죠? 아이가 행복하고 안 행복하고를 떠나서 자기가 막 키우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할 수 없이 눈물로 아이를 보냈다면 그 애는 더 행복하게 수도 있지. 이렇게 위로를 할 수 있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정당화,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도 이건 이제 성경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뭐라 그럴까요? 민간 설화? 뭐 이런 거에서 따온 건데 이것도 해석되셨어요? The famous ring? 문장 구조가 조금 복잡한데 The famous ring that pricked its owner when he forgot duty and followed desire. I wonder if it pricked very hard when he set out on the chase, or whether it pricked but lightly then and only pierced to the quick when the chase had long been ended, and hope, folding her wings, looked backward and became regret. 그러니까 그 이제 전설 같은 거, 민화, 설화 같은데 이제 유명한 반지가 하나 나오는데 이 듀리를 잃고 의무를 잃고 지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갈 때 이렇게 콕콕 찌르는 그런 반지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런 반지 얘기가 있는데 그 반지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뭔가 인간의 그 도덕적인 약점을 딱 집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제일 그 반지가 찔렀을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비유적이지만 famous ring은 양심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언제 제일 찔렸을까? desire, 자기가 원하는 걸 따라 나가기 시작할 그때 제일 찔렀을까? 아니면 그때는 살짝 좀 이렇게 살짝 따끔하다가 말고 희망이, 자기가 원하는 걸 쫓아갔을 때 가졌던 희망이 날개를 접고 후회로 바뀌는 그 순간 pierce to the quick 그랬죠. 정수리를 찌르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일 자기 인간 뭐 반지만 뼈까지 찔렀는지 어쨌든 제일 아프게 찔렀을 때는 언제였을까? 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의무라고 알고 있는 걸 포기하기 시작할 때 그때 제일 쓰린지 속이 쓰린지 아니면 자기가 의무를 저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걸 쫓아갔다가 그게 뭐 성취를 했던 성취를 못했던 가졌던 희망이 후회가 되는 순간 그때 제일 찔렀을까? 양심이 제일 어느 때 찔렀을까? 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볼 때는 아직은 많이 찌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겉프리를.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나중에 겉프리가 후회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엄청나게 찌르겠죠. 겉프리가 왜냐하면 그 아로 발에 나와요. Chick and I were brighter than ever now. 이렇게 겉프리에게 어떻게 보면 잔인할 수가 없어요. 이 화자가. 이 얘기 해놓고 사더스 만화가 애 키우기 힘들지만 그래도 사랑스럽게 애 키우는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사실 그렇게 양치면 안 찔렀어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언제 제일 찔렀을까? 그런 다음에 겉프리는 지금 아주 행복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혈색이 그냥 혈색이 좋아요. 눈도 막 빛나고. He was so undivided in his aims that he seemed like a man of firmness. No Dunsey had come back. 던스가 안 돌아오다 보니까 애초에 안 그래도 그냥 마냥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러던 겉프리로서는 안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기 너무 쉬워졌어요. 그죠? People had made up their minds that he was gone for a soldier or gone out of the country and no one cared to be specific in their inquiries on a subject delicate to a respectful family. 여기도 근데 respectful family, 그 지체 좋은 가문이 얼마나 그 울타리가 되어지고 있는지
예, 도덕성에 있어서 예, 명성에 있어서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는지가 나와요. 넌스가 안 돌아왔는데 뭔가 좀 안 좋게 일이 빠졌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여기서 군인이 되는 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웬만하면 군인 안 해요. 근데 이제 군인이 됐다거나 예, 그 지역을 떴을 거다. 지역을 왜 떠요? 뒤가 그러니까 뭔가 예, 안 좋은 일을 해서 추적을 당하니까 떴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추측을 하지만 무슨 물이 있었을 거야라고 구체적으로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그 가문의 명성이 있으니까 누가 될까봐, 해가 될까봐. 그리고 요거는 그냥 단순 해석 문제인데 이거가 여러분 해석됐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낸슨의 집에 자주 가죠. 누가 봐도 낸슨의 집에 자주 가요. Godfrey himself, when he was asked jocosely if the day had been fixed, smiled with the pleasant consciousness of a lover who could say yes if he liked. 이게 무슨 소리예요? 뻔질나게 낸슨의 집에 가는 걸 사람들이 봤어요. 예. 그리고 이 문장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거스프리가 자기는 이제 새 사람이 된 것 같이 느끼면서 예, 새로운 삶을 꿈꾸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 요거는 이제 해석 문제예요, 정말. 짧지만 예, 해석이 됐나 여러분이 궁금해서. The day had been fixed는 뭐예요? 무슨 날이에요? 날 잡았냐고 누가 물어보면 이런 장난 반으로 장난스럽게 누가 예, 날 잡았냐고 물어보면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미소를 지었는데? 누가 날 잡았어? 국수 우리 언제 먹어? 뭐 이렇게 물어보면 씩 웃으면서 어떻게 웃었다는 거예요? Who could say yes if you liked? 하고자만 한다면 날 잡았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연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 연인이라는 즐거운 의식을 가지고 미소를 지었다. 맘만 먹으면 날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 전선이 지금 이상 문 거죠. 날 잡고 막 상견례하고 지금 막 나를 잡기 위해서 논의 중인 거죠. 근데 뭐 이제 공식화 시키는 건 또 다른 문제라 이 지체 높으신 가문들이라 막 이렇게 막 먼저 떠들고 다닐 수는 없지만 일이 잘 풀리고 있고 곧 결혼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그게 그리고 즐거운 연인으로서 기분 좋게 미소를 짓는 거예요. 대답은 딱 안 하고. 그 자신감이 느껴지시나요? 네.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딱 지금 하진 않았지만 그 날짜가 딱 잡혀서 내일 모레 이런 건 아니지만 결혼을 향해서 일이 착착 진척되고 있는 거고 거스프리는 그걸로 지금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꿈꾸는 거죠. 미래의 꿈을 꾸는 거죠. 낸시가 이제 그 난로가에서 아기들과 있는 걸 꿈꾸고 아기들과 함께 자기가 아이들과 함께 노는 꿈을 꾸는 거, 새 가정을 꾸리는 행복한 꿈을 꾸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 화자가 godfrey를 그렇게 기분 좋게 그렇게 비도덕적인 일을 하고 그렇게 기분 좋게 끝나도록 두지 않아요. And that other child not only hurt. 사실은 그 사일러스 만원의 hurt에 있죠. 하지만 어쨌든 godfrey는 자기 난로가에서 배척한 거잖아요. Not on the earth. He would not forget it. 이게 자기가 하는 얘기예요. 안 잊어버리겠다. godfrey가 생각하는 거죠. He would see that it was well provided for. 뭐 부족한 건 없게 해주겠다고 결심하는 거죠. 그리고 that was a father's duty. 그게 아버지의 임무다.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 마지막 문장, 이 마지막 두 줄 어떻게 읽으셨어요? 우리가 알지만 문장 길게 쓰기로 유명한 조지 엘리엇이에요. 엄청 짧은 문장으로 끝냈죠. 그녀답지 않은 문장이에요. 문장이 길다가 짧아지면 여러분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시죠? 눈에 탁 띄어요. 그죠? 강력한 인상을 남겨요. 문장이 짧아지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나 특히 시에서 그렇죠. 소설이나 마지막 단어가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father's duty가 다른 말로 하면 엄청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든. 일부를 마무리 짓는 단어가 that was a father's duty. father's duty예요. 그리고 아까 좀 앞에서 duty를 의무를 외면하고 desire를 쫓을 때 손가락을 찌르는 반지 얘기도 살짝 나왔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godfrey가 지금 duty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 안다는 건데 이렇게 끝났어요. 어떻게 읽으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글의 구조상 앞으로 사일러스 마너가 힘들게 그 사랑을 가지고 그러나 아빠 노릇하는 게 나왔고 여기 나와서 아빠 노릇을 전혀 안 하는 게 너무 보이는데 의무를 회피하는 반지 얘기도 나오고 맨 마지막에 그래도 아버지 의무는 최소한은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걸 보여준다는 건 비꼬는 거다. 비아냥이다. 라고 느껴졌다는 거죠. 그쵸. 아이러니로 볼 수밖에 없는 지점이 아주 있죠. 또 다른 사람. 또 되게 좋은 연결을 잘해주는 게 우리가 얘기했지만 스퀘어 캐스랑 godfrey 캐스와의 그 부자 관계가 사실 이렇게 또 사일러스 마너와 에피와의 관계는 다르잖아요. godfrey가 알고 있는 father's duty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godfrey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쵸. godfrey가 알고 있는 지식은 여기까지인 걸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가를 그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요 뒤에 2부의 첫 장, 두 번째 장 읽어오시면 되고요. 이제 어떻게 에피가 좀 잘한 다음에 얘기가 펼쳐질 텐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것도 있고 godfrey를 또 우리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다라고 봤던 기간이 있었잖아요. 커뮤니티가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았다는 얘기도 했어요. 제가 그죠? 그리고 godfrey가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고 godfrey 이해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려고 처음엔 특히 많이 애를 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자가 어디에 서기를 어디에 서서 누구랑 동일시하면서 이걸 읽어나가길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godfrey를 우리가 사일러스 마너의 입장에서 진짜 가식적인 것들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지 작가가 독자가 그 자리에 서서 커뮤니티도 그렇고 이 godfrey도 그렇고 이 인간 사회랑 가식적인 것들이지 뭐 이렇게 하길 원하는지 아니면 마을 사람 입장 혹은 godfrey의 입장에 좀 더 가깝게 서서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우리가 도덕적인 원칙을 타협하지는 않는가를 반성하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자가 어느 쪽에 가깝게 서서 무엇을 느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은지 화자가 한번 생각하면서 2부를 읽어보세요. 글 쓰는 숙제는 이번엔 없고요. 다음 주 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원래는 다음 주가 아니죠. 내일이 제 오피스 아워인데 리스폰스 페이퍼를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미리 준다는 게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건 시험 전에 드릴 건데 그 전에 미리미리 좀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거를 오피스 아워에 주려고 했더니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너무 갑자기 한꺼번에 우르르 오니까 저랑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그냥 가져가다 보면 이렇게 뭐라고 썼는지도 모르거니와 설명을 못 들으니까 아쉬움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월요일 날 거의 아침 제가 10시부터 중간에 밥 먹는 시간 빼고 한 2시까지 한 4시간 정도 제 연구실에 있을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시간 되는 대로 되도록이면 손잡고 우르르 말고 이렇게 좀 간격을 둬서 오시면 리스폰스 페이퍼 여지껏 냈던 것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뽑힌 사람들이야 뭐 충분히 얘기를 들었으니까 좀 기다렸다 가져가도 될 테지만 안 그런 사람들은 와서 저랑 그 리스폰스 페이퍼 뭐라고 제가 커멘트 했는지 같이 보고 제 피드백을 받아 가실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 또 기다리셔도 되고요. 여기 내가 뽑혀서 올려왔었지만 그래도 좀 더 얘기를 듣고 싶다 궁금하다 그러면 또 월요일에 오셔도 되고. 됐나요? 질문 없으시죠? 그래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